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차시는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도입과 의의입니다. 본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에 관한 도입 배경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역할 기대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도입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 재난관리 과정에서 민간 법정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민간 법정단체로는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 등이 포함됩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같은 경우는 제9호법에 따라서 참여하고 있는 구호 지원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이고, 특히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의연금을, 그리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등을 모집하고 관리, 배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전국재해구협회뿐만 아니라 모금을 희망하는 기관들이 모두 기부금을 모집하고 재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국재해구협회는 어쨌든 의연금품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관리와 배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뿐만 아니라 제9호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구호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역할도 가질 뿐만 아니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역할도 가지고요. 때로는 긴급구호 책임기관으로서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그 설립 목적부터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을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누적해온 전문화된 기관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의료라든지 긴급복구, 그 다음에 오염이라든지 통제 등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에서 많이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기구 중에 하나가 새마을운동회 같은 경우인데요. 새마을운동 중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제9호법상의 구호 지원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가 활동을 하는데요.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민간 법정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연대책법상에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9호법상에서도 구호 지원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자원봉사 지원단과 가장 연결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들입니다. 중앙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중앙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의 지역자원봉사센터들이 해당 지역의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다루고 있고, 그 외에도 말씀드린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이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에 대한 도입 배경은 자원봉사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측면입니다. 이미 저희가 1차 시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재난대응이라든지 구호, 복구와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재난실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활용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부가 갖지 못한 자원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유용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입니다. 이미 이것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사실 사전에 교육되거나 협약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든지 교육 필요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원에 대한 안정성이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을 사전에 구조화하고 통합해서 관리하는 필요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관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통합을 이루어 온 게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러 단체들과 협력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난뿐만 아니라 기타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사회적인 취약한 가구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 시민들에게 봉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자원관리 목적으로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들 재난안전 현장에서 활동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한 역할 부분에 있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나 통합지원본부와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특히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지원본부에 의한 어떤 역할 배분이라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도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재해구호법 상에서 다루고 있는 재해구호센터와의 관계에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재해구호센터장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구호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호 활동의 전개에 필요한 요인들을 다루기 위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 담당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수요 등을 파악하고 전달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자들이 상황을 공유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조치관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그러다 보니까 기능적인, 즉 내용적인 면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첫 번째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배분 계획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 현장으로 투입되는 자원봉사 단체들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관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도입 과정까지의 영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현장으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해서 사전에 등록하지 않는 외부의 자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을 흔히 미등록 자원봉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활동 계획을 접수하고 재난 현장에 배치하는 역할까지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계속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운영되는 게 아니라 통합지원본부와 마찬가지로 재난이 발생을 하면 재난 현장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들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원봉사 지원반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가운데 지역 재난 현장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단체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에 대한 운영 근거는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요하게는 자원봉사에 대한 모집과 등록, 그리고 배치와 운영, 그리고 사전적 활동으로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훈련인데 이 교육훈련은 평상시에 뿐만 아니라 실제 재난이 발생해서 재난 현장에 투입하기 전 단계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도 이들 지원단이 담당하게 되고요. 자원봉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도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대부분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근거를 두고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운영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초입인데요. 먼저 구성 원칙입니다.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지원단은 평상시에 지자체라든지 관할 자원봉사 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 관리라든지 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단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실무팀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재난 발생 유형이라든지 규모 등에 따라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적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조직의 체계 역시도 대부분 유연한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혹은 지역에 발생하는 재난의 특성에 따라서도 팀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 총괄이라든지 활동 관리,
활동 지원은 반드시 포함되는 사항이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원봉사의 참여 규모라든지 변화에 따라서 모집 배치팀을 별도로 설치해서 하도록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조직 구성 과정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도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 총괄이라든지 대외 협력이라든지 현장 파견이라든지 자원 지원팀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경우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광역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자기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하는 반면에 외부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재난 현장, 즉 재난이 발생한 지역으로 다 지원해주기 위한 자원을 동원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현장 파견이나 대외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안에서 단장이 갖게 되는 역할 부분입니다. 단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 센터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자원봉사 센터 장이 이 지원단의 단장으로 발효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 공동단장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 부서장 혹은 자원봉사 센터장이 같이 연계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광역에 있어서도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원단의 업무에 대한 총괄이라든지 자원봉사 배치와 활동 조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들 같은 경우는, 이들 지원단 같은 경우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시도 혹은 중앙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팀을 구성을 하고요. 재난 발생 시 현장 피해 상황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자원봉사에 소요되는 인원, 그리고 활동 분야, 필요 물품 등에 대한 산출을 통해서 배치 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현장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안 관리라든지 취합, 그리고 지대본 회의에 참여해서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이나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들 단장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의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단장 스스로가 실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역할이라든지 운영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 임무를 해내는지를 알아야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의미가 있고요. 공동단장 체제로 운영하는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봉사 부서장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들 단장 역시 같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단장인 경우에 역할 분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단장인 경우에 흔히 이제 공무원 단장과 민간인 단장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단장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부서의 장을 공무원 단장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민간인 단장은 당연히 자원봉사 센터장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별도로 정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공무원 단장의 역할을 보면 첫 번째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난 부서라든지 시도 및 중앙의 지원 요청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공무원 단장이 수행하는 부분이 되고요. 재난 발생 시의 현장 피해 상황 파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재난 현장 자원봉사 활동 사항 관리라든지 필요 사항에 대한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다룹니다. 또한 특징적으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재난 상황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재난부서와의 협력, 재난관리 기금에 관한 사용, 그리고 재해구호 기금의 활용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일일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 등을 공무원 담당이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1인 단장일 체제에서는 모두 다 이제 지원단 단장이 다 하는 부분이지만 공동단장으로 하는 부분은 이렇게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그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이원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단장 같은 경우는 공동단장 체제이더라도 평상시에 상시적 재난자원봉사 네트워크에 대한 구축이라든지
재난 시에 자원봉사단체가 역할 조정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고요. 또 하나 자원봉사에 대한 모집이라든지 교육, 배치와 활동, 조정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필요 인원이라든지 활동 분야, 필요 물품 등에 대한 산출, 그리고 그 외 일일 활동 사항 취합 및 정보 제공 등과 같은 부분들을 나눠서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단장의 역할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만 실제 공공부문과 협력해야 되는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공동단장 체제를 두는 게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조직에 대한 역할 부분입니다. 이들 지원단 같은 경우 평상시 활동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원봉사 단체 간에 대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현장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에 사전에 자리를 두고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단체, 시민단체, 시민사회 그룹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까지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들과의 관계를 사전에 설정해 놓지 않는 경우 생각보다 지원단이 운영되는 재난 발생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협력 체계의 구축 범위 안에는 재난 발생 시에 사용 가능한 자원이라든지 예산 현황에 대한 파악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재난 발생 시에 사용 가능한 자원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 가용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들 협력 체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 재난 현장에 필요로 하는 투입 가능한 범위들을 설정하는 것,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한 대비적 측면에서의 평상시 역할인 부분인데요. 첫 번째가 직무 분담표에 대한 작성입니다. 물론 운영 매뉴얼 상에도 직무 분담표는 예시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분담표를 작성을 하고 그에 따른 근무조를 편성을 하고 비상 연락망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지원단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물품 구비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사전 단계에서 함으로써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비 차원의 운영 사전 단계를 충분히 혹은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관내 재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에 대한 역할에 대한 홍보와 교육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 센터가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대비 체계를 갖추거나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한데요. 실제 협력 체계를 갖추고 대비에 필요한 역할을 설계하는 것 외에도 실제 관내에 관련된 단체들이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 어떠한 역할을 해낼 수 있고 어떠한 자원을 포함하고 있고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앞서 저희가 단장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제9호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의 모색 등이 실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입장에서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들 가능한 자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제9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고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기금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 평상시에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사전에 구축하기 위한 어떤 자원의 형태라든지 조직의 정배라든지 협력의 강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하는 부분에 활용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는 것들이 같이 늘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제9호 기금 같은 경우는 실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현장에서 소요되는 기금을 어떻게 운용 가능한가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요. 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피해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많이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 역시도 현장에 투입되면서 상당히 많은 자원이나 예산을 소요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혹은 필요한 예산의 확보라든지 하는 부분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산 현황에 대한 파악은 다분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센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그리고 재난이 발생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운영 가능한 예산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공 부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연하게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한 역할을 단장과 그리고 지원단 자체로 구분해서 살펴봤었는데요. 특히나 이들의 구성 원칙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 활동 측면을 고려했었을 때 공동단장 체제를 둠으로써 갖고 있는 장단점은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대본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관계 그리고 현장 중심에서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구분해서 한다는 점에서는 유용성이 있겠습니다만 단장을 이원 체제로 운영하는 경우에 상호 이제 이 민간인 단장, 즉 자원봉사 센터장 같은 경우 평상시 역할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단순히 현장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고 상황 판단 회의라든지 이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의 역할이라든지 자원봉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단장의 체제로 두는 경우에 장단점은 같이 고려하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활동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협력체계 구축 외에 예산에 관한 사항들을 대부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와 함께 이제 역할 차원에서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직무 분담표의 작성이라든지 근무조의 편성이라든지 비상 연락망의 작성이라든지 지원단 운영 물품의 구비라든지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 구성, 가동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대비적 활동들을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내의 재난 관련 단체 대상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에 대한 역할 홍보라든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특히나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에 대한 역할 홍보라든지 교육은 관내 단체들에게 충분히 공유될 필요가 있는 것들인데요. 실제 이들 지원단이 도입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지원단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현장 안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고 현장 안에 투입되려고 하는 많은 기관이나 단체들에 있어서 조정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번 차시를 마치겠습니다.